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귀하신 분 한 분을 모셨는데요. 1년에 딱 한 번만 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지역인재 9급 일반 기계직렬에 합격한 사회복지보육과 최다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인재 합격자분을 모시고 좀 진짜 이 지역인재에 대해서 완전히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최종 합격을 하셨잖아요. 이 최종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필기 커트라인도 제 생각에는 조금 낮고 면접도 이제 분위기는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합격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합격을 어떻게 해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이제 학교에서 이번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이제 합격할 수 있지 않나. 혹시 학교에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많이 줬나요? 개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학교에서 문제집도 사주시고 인터넷 강의도 끊어주시고 이제 면접 코칭도 받아서 이제 그런 것 덕분에 합격했지 않았나. 어떤 도움이 가장 좋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면접 준비가 이제 일반 공채들보다 정보가 많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됐는데 저희 일자리 센터의 박영재 선생님이 이제 1대1 면접 코칭을 해주셔서 그게 가장 도움이 됐다. 1대1 면접 코칭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부족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잘 피드백해 주시던가요? 제가 처음에 받은 피드백은 정해져 있는 답을 위주로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이 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계속 1대1로 면접 코칭을 받고 피드백 받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답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 준비를 하고 학교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걸 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알았고 저는 전공 자체도 기계 계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홈페이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재학 중인데 기계 쪽으로 최종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원래 기계 쪽 전공을 하다가 이제 그쪽 일이 잘 안 맞아서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해보자 하고 했는데 마침 이제 지역인재 구글을 알아보니까 전공 자격증만 있어도 이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온 걸 보고 지원을 하신 거네요. 네, 저는 원스톱 공지를 보고 제가 직접 신청했습니다. 그럼 아까 교수님 혹시 모르시나요? 나중에 이제 필기 합격하고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기계 전공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채용 인원이 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직군에서 161명, 그다음에 과학기술직군에서 89명 선발했습니다. 서류를 합격해야 되잖아요. 서류 과목이 좀 어떻게 됐어요? 1차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이에요. 어떤 특제다 보니까 요거 3과목 안에서 내가 카트라인만 좀 넘으면 가능성이 있다. 꽈락이라고 하나요? 꽈락이 몇 점인가요? 이제 과락은 한 과목당 40점. 그러면 3개 합해서 평균 내서 몇 점 이상 되면 합격인가요? 기계직렬 같은 경우에는 컷이 좀 낮아서 75점에서 80점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75에서 80점. 그럼 75점만 넣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게 되게 좀 3과목이지만 그래 80점 이상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는 거의 매일 안 빠지고 10시간 정도를 했고요.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지역적인 한자, 사자성어나 이제 문법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올해랑 이제 내년부터는 기조가 좀 바뀌어서 수능 문제처럼 많이 나왔거든요. 수능 비문학처럼 독해의 비중이 좀 많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에서는 단어 암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수능 단어책을 사가지고 매일 200단어씩 그러면 제가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이거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조금 더 제가 더 궁금한 게 영어는 단어를 많이 외웠다고 했는데 단어를 다 외운다고 해서 이게 시험 문제가 잘 풀리나요? 1번부터 5번 문제까지가 이제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알아야 독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영어도 독해 부분이 더 많아질 거라고 공지가 났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역인재는 면접은 중요하지만 서류만큼 중요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서류를 힘들게 합격하면은 면접은 기본 이상만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맞긴 하지만 이제 지역인재 9급은 이제 경력 채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종 이제 합격자를 결정할 때 이제 면접 과정에서는 필기 점수 반영이 아예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면접 100%이기 때문에 저는 면접도 좀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자기소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어요? 지역인재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를 이제 일반 사기업 면접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술서를 작성해서 내가 어느 부처에 임용되고 싶은지 그 부처에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이제 먼저 작성을 하고 내가 임용 이후에 가고 싶은 부처에 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현장에서 바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써서 주는 거예요? 쓰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시간을 줘서 바로 작성합니다. 타이핑으로? 아니 수기로. 수기로. 네. 공직자답네, 뭔가. 그러면 좀, 뭐랄까, 한 몇 분 정도 보셨나요, 질문을? 면접은 총 30분 정도 받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5분 발표라고 현장에서 이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5분 발표문을 써서 이제 면접관 앞에서 5분 동안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는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기술서 위반의 질문들을 받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황 면접이라고 공직에 갔을 때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주무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도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한 다음에 면접관들께 질문을 받는 거의 뭐 진짜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그리고 또 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에 2025학년도에 또 이 지역인재를 준비하고 있는 또 후배들이 있을 거거든요. 후배들에게 이거 하나만큼 좀 준비 잘했으면 좋겠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항상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학업에 가장 충실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항상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분들도 이거 보고 또 많은 용기를 얻어서 또 희망을 가지고 이걸 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촬영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충성!